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불교와 칼융의 그림자 이론. 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 시다르타 고타마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어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 소멸을 위한 실천적 수행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20세기 서구 사회에서 칼 구스타프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넘어 인간 무의식의 광대한 영역과 보편적 구조를 탐구하며 분석 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을 개척했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그림자 이론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두운 측면을 다루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나 번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지점을 가집니다.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이번 시간에는 불교적 관점에서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을 불교의 근본 교리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두 개념이 어떻게 인간 심리의 어둠을 해석하고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인 업, 아르야식, 무아서를 칼 융의 그림자, 집단 무의식, 자기 원형과 대비시켜 각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내면의 성숙과 완성을 향한 보편적인 구도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교의 가르침과 칼 융이 주창한 그림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상호 보완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 윤회의 원리와 그림자 이론의 무의식적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업, 카르마의 개념은 의도된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하며 신체, 언어,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칼 융의 그림자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종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과거에 지은 업은 잠재적 에너지인 업력 또는 종자의 형태로 마음에 축적되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재의 삶과 미래의 윤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며 개인의 의식 생활에서 구현이 적을수록 그것은 검어지고 어두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의식적인 자아가 수용하기 어려운 원시적인 본능,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욕구, 열등감 등을 포함하며 억압될수록 더욱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흔히 외부 세계 타인에게 투사되어 갈등과 반목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상당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 근원에 있습니다. 두 개념 모두 의식의 영역 아래에 존재하며 인간 행동에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림자가 억압된 무의식의 산물이듯 법의 종자는 마음 깊은 곳인 아르야식에 저장되어 발현 시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과적 속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의식화되지 않으면 개인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듯 악업은 적절한 조건에서 고통스러운 과보로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보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의 인정을 통한 통합을 강조하며 성장을 도모했고, 불교는 자신의 업을 인지하고 참회하며 선업을 쌓는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과 정신적 환경에 따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존재론적 깊이에 있어서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주로 개인의 삶 속에서 형성된 심리적 특성이지만 불교의 업은 과거 생으로부터 축적된 윤회의 근본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궁극적 목표 또한 그 시대의 정신적 환경에 따른 차이를 보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통합을 통해 온전한 인격, 즉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불교는 업의 불의까지 소멸시켜 윤회 자체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불교의 아르야식과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 두 개념에 대한 무의식의 심층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8가지 식으로 분류하며 그중 제8식인 아르야식을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봅니다. 아르야식은 모든 행위의 종자를 저장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며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 구조를 의식, 개인 무의식, 그리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보편적인 이미지와 상징의 원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화, 꿈, 종교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무의식의 심층 구조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보편성과 근원성에 있습니다. 아르야식이 모든 중생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근본 마음이듯 집단 무의식은 인류 보편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이 둘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는 심층적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은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야식은 업의 종자를 훈습하고 저장하며 집단 무의식은 원형이라는 형태로 인류의 경험을 축적합니다. 또한 이 두 개념은 상징적 발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이 꿈이나 신화 같은 상징으로 나타나듯 아르야식에 저장된 잠재의식의 흐름은 의식 세계의 인식과 심리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형이상학적 기반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아르야식은 윤회의 주체이자 열애장 사상과 연계하면 열반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로 논의되지만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은 어디까지나 심리학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아르야식 자체를 청정하게 변화시켜 무르식이라 불리는 지혜로 전환하는 전이득지를 목표로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은 무의식을 의식과 통합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는 무아의 통찰을 강조하고 칼 융은 그림자 통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 융 분석 심리학의 핵심은 개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의 실현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외면하고 싶은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림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건강한 방향으로 승화시켜 더욱 온전한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수행 역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그림자를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위빠사나 수행을 포함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아와 무아,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듯하지만 세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념 모두 외부가 아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이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건강한 인격 형성에 기여하듯 불교 수행은 번뇌를 소멸시키고 지혜를 증장시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고 중심성 탈피라는 관점에서 칼 융의 개성화 과정은 에고, 즉 자아 중심성을 넘어서 자기라는 더 큰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불교의 무아는 자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즉 아집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이를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 시대의 정신적 환경과 접근 방식에 따른 차이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아의 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칼 융은 건강한 자아, 즉 에고를 바탕으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불교는 무아, 즉 자아 자체의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여 고정된 자아 개념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추구하는 초월적 목표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칼 융의 자기 실현은 현세적인 삶 속에서의 심리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지만, 불교의 무아 통찰은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깨달음이며 윤회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불교와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해할 만한 공통점이 있었고, 접근 방법과 개념이 형성된 시대적 여건에 따른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교와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발전했지만, 인간 심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학 분야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불교의 유식학 등 방대한 마음이론과 수행법은 칼 융 심리학의 추상적인 개념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수행은 그림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 분야에는 영적 통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 융은 티베 사자의 서와 같은 동양 경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자신의 분석 심리학이 인간 영성의 깊은 영역과 맞닿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칼 융의 이론은 불교의 가르침이 현대 서구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심리적인 언어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개념이 서로 상호 보완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심리적 문제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로 투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을 결합한 접근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업의 순환 고리를 끊으며 온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회복하는 데 강력한 치유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와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인간 마음의 어둠을 직시하고 내면의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공명점을 가집니다. 칼 융의 그림자가 의식에서 억압된 개인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불교의 업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행위의 잠재력으로 윤회를 이끄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둘은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인과 응보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또한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불교 유식학의 아뢰야시 등 인간 심리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통합을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과 무아의 통찰을 통한 해탈의 과정은 에고 중심성에서 벗어나 더 넓고 깊은 마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구도의 여정이라는 점에서 후회를 같이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칼 융의 이론은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혜의 만남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림자를 용기 있게 직면하고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마음의 자유와 온전함을 얻는데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칼 융의 그림자 이론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뜻한 바 원만 성취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